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재물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타고난 성향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야 잘 살게 될지, 자식덕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궁금한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일 겁니다. 오늘날 행복과 재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랜 옛적부터 재물이란 의식주와 연결되어 왔고, 의식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삶이 고달프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물과 인연이 없는 사주를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돈을 담는 바가지는 목기운인데요. 이 바가지가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에 있는 을목은 을신충으로 깨졌고요. 시에 있는 인목은 인신중으로 실금이 갔습니다. 돈을 담기 어려운 그릇이 됐는데요. 바가지가 깨지고 실금이 간 상황에서 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의 역할은 토생금으로 강해진 자신의 쇠기운을 부드럽게 빼내서 바가지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팔자에 드러난 물이 없는데요. 축토 속에 숨어있는 한 방울의 물마저 미중정화와 정계충으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없이 바짝 마르고 깨진 바가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성격인지도 살펴볼까요? 여자가 가정을 떠나 사업적으로 나가려면 팔자에 자신을 누르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경금이라는 쇠이기 때문에 이를 녹이고 누르는 기운은 불인데 이 사주에는 불기운이 없네요. 이는 자신을 죽이고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서툴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세계에 묻혀서 상상하며 탑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성격입니다. 또 팔자에서 물을 막는 흙기운이 너무 많은 것도 사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은 새로움을 좋아하고 신선함과 재미를 추구하게 하는 유연함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여자의 성격을 요약하면 자신만 알고 상황에 부드럽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격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공상만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반드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인데요. 남편과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고 요즘에는 남편이 헤어지자는 말을 수시로 하는 분위기랍니다. 홀로 서려면 가장 먼저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업할 사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 그릇도 그렇고 성격도 받쳐주질 못하며 50살이 넘은 여자인데 이제사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우선 남편과의 관계 개선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팔자에 물이 없어서 변화에 능숙하지는 못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남편과의 변화를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동일한 주제, 똑같은 자리, 똑같은 조명, 똑같은 옷을 피하고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보태면 남편과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재물복이 없다면 잘 달리는 남편의 등에 타고 가는 것도 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와 유사한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의 사주와 동일하게 을목 재성이 미중 을목에 뿌리가 있고요. 시의 정화 관살도 역시 미월에 뿌리가 있습니다. 을목과 정화가 종할 가능성이 있는
토금의 인비에 반대하고 있으니 종격이 아닌 인수격이고요. 희 용신은 목화의 재관입니다. 초년운에는 부모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잘 살았고, 개사운에는 용신을 정계충하고 사화하는 경금을 불러들여 고통스러웠습니다. 임진운은 정화 용신을 억압하고 토인수가 강해져서 처자식이 죽고 가산을 탕진한 후 스님이 된 사주입니다. 이번에는 재물과 인연이 없는 남자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시에 있는 경금인 쇠가 재물인데요. 출생한 월의 불길이 하늘까지 뻗어 있고요. 월의 과도한 열기는 쇠를 두드려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여버릴 태세입니다. 돈이 앉은 자리는 어떨까요? 돈인 경금은 나무 자리인 인목에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는 쇠기운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결론은 돈이 만난 계절도 자리도 아주 궁색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돈을 뜻하는 경금이 본인인 병화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돈에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연을 살리려면 가장 필요한 성분은 물입니다. 물은 돈을 녹이는 불기운을 다스려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드러난 팔자 어디에도 한 방울이 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을 조절하고 불을 끄는 물이 없으니 불길은 쇠를 일방적으로 녹여 파재하게 하고요. 팔자 중 불기운이 남자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럼 재기는 할 수 있겠는가? 재기의 운은 명에 있는 불길을 꺼줄 물기운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운이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기운을 받아들일 구조가 팔자에 갖춰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 대운이나 세운에서 물이 온다면 팔자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출생년은 팔자의 뿌리이고 월은 줄기이며 출생일이 꽃이 되고 출생시는 열매를 뜻합니다. 운의 이동 경로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줄기와 꽃을 거쳐 열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팔자는 물길에 문제가 있네요. 팔자의 뿌리에 있는 무토라는 누런 흙이 제일 먼저 물을 맞고요. 그 다음에는 월에 있는 정사라는 빨간 불이 물을 말려버립니다. 이러면 운에서 오는 물이 열매로 가기가 어려워지겠죠. 재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셈이 됩니다. 그럼 방책은 있을까요? 이 팔자는 쇠가 돈이지만 실상은 불을 다스리는 물이 돈입니다. 방책은 생활에서 물이 살아나게 해야 하는데요. 즉, 물에 해당하는 관살의 육친 기운을 키워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기도, 질서, 인내, 헌신의 생활을 하면 관살 기운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른 개운법이라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이의 유혹에 콧부리가 무너진 잡놈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멀쩡한 아내를 두고 배신한 여자친구를 되찾을 생각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세가 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다음에 돈 벌 궁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주는 앞의 남자 사주와 월이 같으나 개수 관살이 연관과 시간에 투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수 연간은 월에 신령하고 개수 시간은 사오화를 지지에 깔고 있어 무력한데 수를 돕는 재성이 없어서 무력하고 의지할 곳이 없네요. 이런 개수 관살이 종하려는 화 비겁에 대항할 수 없으니 비겁에 종하는 종안격인 염상격 사주입니다. 종안격의 용인신은 인수와 비겁이고요. 기구신은 재성과 관살이며 한신은 식상입니다. 실제로 운에는 부모의 도움이 커서 넉넉했고
을묘 갑인의 인수운은 희신운으로 가업이 번창했으며, 개축운 중 개수운은 기구신운의 정개충으로 흉한 일이 많았는데요. 개축운 중 임자년에 집이 망하고 사망한 명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